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 모델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패션 모델이나 자동차 모델 같은 게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가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세상을 담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쓰는 이 모델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단어 하나가 어떻게 과학이나 비즈니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까지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좀 거창하게 들리죠? 근데 정말입니다. 오늘 모델이라는 단어를 나침반 삼아서요. 여러 지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경로입니다. 먼저 모델이 가진 여러 세계를 한번 둘러보고요. 그 다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모델, 또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모델,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델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합쳐서 모델처럼 생각하는 법까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한 단어 여러 세계. 여기서는 모델이라는 단어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모델에 정말 많은 뜻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쉽게 설명하거나 예측하거나 대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작은 척도라는 뜻의 라틴어 모듈러스에서 왔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의미가 뻗어나온 겁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모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유연한지 한눈에 딱 보이죠? 명사로 쓰일 때는 도시의 모형이나 노트북의 모델, 즉 기종처럼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요. 그런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과학자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모형으로 만들다, 즉 시뮬레이션 하다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되기도 하고요. 배우가 옷을 입고 선보이다처럼 뭔가를 보여주는 동작이 되기도 합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품사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뀐다는 게 바로 영어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카테고리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바로 과학이나 비즈니스에서 쓰는 추상적 모델의 세계죠. 여기 보시면 5가지 추상적 모델이 있는데요. 이름은 비슷비슷해 보여도 그 목적이나 만드는 방식에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적 모델은 왜 그럴까를 논리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수학적 모델은 방정식을 사용하죠. 경제 모델은 경제 현상에, 예측 모델은 미래 결과 예측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론적 모델 예문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The economist proposed a new theoretical model to explain consumer behavior. 한국어로는 그 경제학자는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제안했다. 이 문장에서 핵심 뉘앙스는요, 실제 데이터보다는 이론, 즉 추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에요. 이번엔 수학적 모델을 한번 볼게요. Climate scientists use mathematical models to forecast long-term temperature changes. 기후과학자들은 장기적인 기온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사용한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예측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위해서 수학이라는 아주 정밀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경제 모델은 우리 삶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Government policies are often formulated based on the predictions of various economic models. 정부 정책은 종종 다양한 경제 모델의 예측에 기초하여 수립된다. 네, 이 문장처럼 경제 모델이 내놓은 예측이 실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예측 모델은 어떨까요? 요즘 정말 많이 쓰이죠. Hospitals use predictive models to identify patients at high risk of readmission. 병원들은 재입원 위험이 높은 환자를 식별하기 위해 예측 모델을 사용한다. 이 예시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현대적인 데이터 중심의 활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The startup's innovative business model disrupted the traditional market. 그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전통적인 시장을 뒤흔들었다.
이 문장을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떻게 돈 벌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 아픈 추상적인 아이디어에서는 잠시 벗어나서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상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엔 세 가지 유형의 물리적인 모델이 있는데요. 시각화를 위한 스케일 모델, 기능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워킹 모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직업으로서의 패션 모델. 각각의 목적이 정말 뚜렷하게 다르죠. 축소 모형, 즉 스케일 모델부터 한번 볼까요? Architects often build a scale model to visualize the building's spatial relationships. 건축가들은 건물의 공간 관계를 시각화하기 위해 종종 축소 모형을 만든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조그만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구조나 느낌을 한눈에 파악하려는 겁니다. 워킹 모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The engineer proudly demonstrated the working model of the new energy generator. 그 엔지니어는 새 에너지 발전기의 작동 모형을 자랑스럽게 시연했다. 이름 그대로예요. 이 모델은 그냥 모양만 흉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면서 이거 봐라, 진짜 된다 하고 원리를 증명해 보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모델이죠. The fashion model showcased the designer's new collection on the runway. 패션 모델은 런웨이에서 디자이너의 새 컬렉션을 선보였다. 여기서 모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모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에 직접 적용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두 개념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롤모델은 우리가 닮고 싶어서 우러러보는 바깥에 있는 사람, 즉 열망의 대상이죠. 반면에 멘탈 모델은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틀, 즉 이해의 도구입니다. 하나는 바깥에, 하나는 안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롤모델은 바로 이렇게 쓰입니다. She cited her grandmother as her primary role model for perseverance. 그녀는 인내심에 대한 주된 롤모델로 할머니를 언급했다. 이 문장처럼 롤모델은 아주 개인적이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구체적인 대상을 말할 때 사용되죠. 반면에 멘탈 모델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Miscommunication often occurs when two people operate with different mental models of the same situation. 두 사람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정신 모델로 작동할 때 의사소통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 이 문장은 사람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지도가 다를 때 어떻게 오해가 생기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모델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지만 단순화 과정에서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예측 모델은 데이터에 따라 얼마든지 편향될 수 있다는 위험성, 마지막으로 우리 안의 멘탈 모델과 밖의 롤 모델이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이 점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걸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직접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멘탈 모델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모델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오늘 배움의 진정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